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그저께죠. 토요일 날 동영상 올리고, 어제 주일, 일요일 날 동영상 못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번 동영상은 균형 잡기 동영상입니다. 일단은, 그저께와 어제, 오늘, 지난 동영상에서 이렇게 왼쪽 가슴, 왼쪽 팔 이쪽으로 먹히지 않게끔, 오른손잡이인 경우, 먹히지 않게끔 계속 피를 좀 적당히 공급해주고, 적당히 힘을 주고, 전신 운동 해주고, 순환 운동 시켜주고, 또 왼쪽 가슴, 왼쪽 폐로 이렇게 피를 넣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옆구리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그날 동영상 찍고 나서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옆구리하고 호주머니를 빼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옆구리를 80 정도, 그때 100인가 80인가 하여튼 그렇게 차고 있었는데, 그걸 차고 있다가 빼야 될 것 같아서 빼고, 오른쪽 앞쪽 호주머니도 빼도 괜찮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실제로 빼도 괜찮더라고요. 어제하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특별히 이쪽이 약해졌다. 옆구리 테스트 해봐도 오른쪽이 약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왼쪽 옆구리가 약해서 이제 계속 왼쪽 옆구리 쪽으로 강화 운동을 계속 해주고, 조치도 모래주머니 채워주고, 또 왼쪽 가슴, 왼쪽 팔, 왼쪽 등짝 이쪽으로 피를 계속 먹히지 않게끔, 먹히지 않게끔 피를 공급을 해준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히지 않으려면 적당하게 넣어주고, 전신 운동 해주고, 순환 운동 해주고, 적당하게 넣어주고, 전신 운동 해주고, 순환 운동. 그러니까 피가 왼쪽 가슴으로 왔다가 좀 피가 이렇게 왼쪽 가슴으로 와서 이런 머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퍼져 나가야 돼요. 계속 그쪽으로 자꾸 소통이 돼줘야 먹히지 않는 거지. 그냥 아이고 왼쪽 가슴, 왼쪽 팔에 피가 부족해. 그러면 왼팔 운동을 많이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면 먹혀버리면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먹히지 않게끔 하는 운동 가운데 우리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 먹힘 현상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팡이 운동 있잖아요. 우리가 지팡이를 짚고 대사증후군 동영상에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계속 걸어 다니면서 왼쪽을 강화해 줬는데, 그 지팡이를 짚는 행위 자체가 이게 지팡이를 짚는다고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걸어 다니면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눌렀다 뗐다 이렇게 해야만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발은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팡이를 계속 그 자리에 누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걸음 갈 때마다 지팡이를 옮겨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힘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운동이라는 게 생겨 나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세트 운동을 오른팔은 앞으로 7번 밀고, 옆에서 8번 당기고, 왼팔은 뒤로 19번 당기고, 옆으로 24번 밀고, 밑으로 19번 당기고, 옆으로 24번 밀고,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전신 운동을 좀 띄워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순환 운동을 시켜줘야 된다. 안 그러면 자꾸 이게 너무 세게 운동하면 먹힐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하여튼 그런 걸 주의하면서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이쪽으로 피가 부드럽게 자꾸 흘러 들어가 줘야 오른쪽 옆구리가 세든 왼쪽 옆구리가 세든 그 옆구리가 센 쪽에 있던 피가 왼쪽 가슴을 자꾸 이동을 해주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오른쪽 폐가 들릴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그래요. 뭐 변화, 지난 이틀 동안 변화라는 거는 저희 아내에게는 큰, 이제 뭐 이게 조금씩 이제 옆구리가 약간씩 개선이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량을 뺐다라는 거죠. 옆구리하고 오른쪽 앞주머니 중량을 좀, 중량이랄 것도 없죠. 뭐 행주 하나 넣어놓고 100원짜리 2개 넣고 있었으니까 그걸 불필요해서 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균형 잡기 동영상은 지난 동영상, 지지난 동영상하고 꼭 연계하셔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균형 잡기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물론 대사증후군 동영상도 이게 다 이제 중요한데, 여기 이제 심화 과정 같은 그런 아주 좀 이걸 이해해야 마지막에 균형을 잡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느낀 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알려주시는 대로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한테 계속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저께 약간 몸살 현상을 겪었어요. 그게 약간 후유증으로 나와서 어제 코에서 이제 맑은 콧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와서 결국 어제 저녁쯤 되니까 약간 탁한 콧물이 이렇게 잡히던데, 그래서 감기약도 하나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가 어제 하고 이렇게 최근에 제가 올린 동영상에서 제가 뭐 이거 참 어렵다, 이게 옆구리 문제가 왜 자꾸 생기고 있는 건지, 또 왼쪽 가스, 왼쪽 팔에 피를 뭐 얼마나 넣어줘야 되는지, 이게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장감막 문제를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막 뒤섞여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습니다. 계속 가졌고, 일단은 왼쪽 팔 이쪽으로 피가 좀 많이 부족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냥 운동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좀 좋아지는데, 전체적인 컨디션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몸살, 이게 콧물이 좀 나더니만은 목도 약간 나가기 시작하고, 컨디션 자체는 그렇게 안 나빠요. 그러니까 균형감은 있는데 몸살기가 있다, 이건 뭔가 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체가 파악이 안 돼서 뭐 계속 기도만 하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뭐 균형도 잡았고 왼쪽 가슴 이쪽으로도 먹히지 않게끔 피도 넣어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저녁 때쯤에, 오후 늦게쯤에 그런 느낌이 왔어요. 이게 장감막이 너무 올라왔다, 창자가 너무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윗배가 너무 올라왔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윗배가 많이 좀 올라와 본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장감막이 너무 올라왔다, 윗배가 뭐 가스가 올라와서 윗배가 위장 쪽이 빵빵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가스만 올라와서 윗배가 위장 쪽이 빵빵해서 더부룩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얘기하는 이게 윗배가 올라왔다, 이거는 장감막이 올라왔다.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최근에 뒤로 걷기도 많이 하고, 뒤로 걷는 게 그냥 걷는 게 아니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면서, 또 누워서도 이게 X자 운동을 여러 번 해주고 반복적으로 해주면서 장감막이 좀 쓱 올라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제가 지난 동영상과 지지난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했죠. 배가 좀 뻐근하다, 속이 깊은 곳에서 뻐근함이 자꾸 느껴진다. 그것도 서서 걸어 다니면 또 괜찮다고 느껴요. 앉거나 누우면 자꾸 그런 현상이 생겨서, 물론 뭐 어제 그저께 이렇게 왼손 운동을 적당히 해주니까 또 컨디션이 또 적당히 올라가면서 괜찮았는데, 어제 아침부터 이렇게 콧물이 살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게 가스가 많이 올라오나 이게 좋은 현상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폐가 맞으면서 가스가 잘 나오는구나. 근데 시간이 가면서 느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좀 부담스럽다, 먹힌다, 이런 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먹힌다 이런 느낌이에요. 몸 전체에서. 그러니까 몸살이라는 거는
몸 전체에서 어딘가에서 먹히고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 왼팔이 먹히는 것도 아닌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다리나 옆구리에서 먹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지막으로 남은 곳 한 곳은 이게 장갑막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했던 행동들, 운동들을 유추를 해보니까 이게 장갑막밖에 없다.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윗배가 빵빵해져 본 경험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여러 번이라고 한 너다섯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장갑막이 올라왔다기보다는 그냥 가스가 윗배로 올라와서 윗배가 빵빵해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사증후군 동영상에서 저런 얘기도 했었죠. 그죠? 윗배가 빵빵해지면 왼손 중량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이게, 근데 하여튼, 윗배가 빵빵해지면, 죄송합니다. 제 지금 콧물이 아직도 약간은 나옵니다. 했던 조치들이 좀 있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은 대사증후군에서 윗배가 빵빵해지면 불편해지면 왼손이 뭐 850 차고 있던 걸 빨리빨리 내려와서 양손을 200을 맞춰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가스가 윗배로 많이 올라와서 아랫배에서 윗배로 올라와서 그런 불편함이 초래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대사증후군 상황이 아니라 균형 잡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균형 잡기 상황이니까 지금 양손에 200을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상, 이거는 몸살기도 있는 게 양손을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양손을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양손을 그냥 다 벗었어요. 벗으니까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혈액의 고도, 높낮이를 생각해 봅시다. 혈액의 고도, 높낮이. 이제 특히 창자에 장갑막이 이렇게 쳐져 있을 때는 아랫배가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자가 사실 우리 몸의 센터예요. 센터. 중심이라는 거예요. 몸의 센터가 어디냐 이러면 일단 창자라고 봅니다. 그 대부분 모든 제가 알기로나 이래 한의사분들이 얘기하기로나 뭐 이렇게 창자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도 창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자가 망가지면서 다 망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랫배에 장갑막이 쳐지면서 아랫배에 이래 있다라면 피가 아랫배 위주로 창자 속에서 순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피가 센터가 좀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장갑막이 올라온다는 거는 아랫배에 있던 피가 윗배 쪽으로 자꾸 올라와서, 그 사실은 한 지난 이틀 동안 머리도 띵한 게 머리에 피가 꽉 찬 느낌이, 하여튼 머리가 좀 뻐근해. 창자만 뻐근한 게 아니고 머리도 뻐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 전체도 뻐근하고, 그러니까 몸살 현상, 약한 몸살 현상이 계속 되는데, 이거 몸살이라고 느낀 게 어제 오전 중에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전에는 이거 몸살까지는 아니니까 이게 뭐가 균형이 안 맞구나. 하여튼 균형이 안 맞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어제 몸살이라고 내가 이건 몸살 맞다. 그러니까 몸살 맞으니까 어디가든 풀어줘야 하는데 어디로 풀어주나. 그러니까 문제점은 장갑막이라고 보고, 장갑막이 제가 분명히 올라온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우면 윗배가 되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예전의 경험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다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그 예전의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상황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겁니다. 그 경험이 기억이 나면 참 좋은 건데 기억이 안 나면 참 답답한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기억도 안 나요. 똑같은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오면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똑똑할 것 같지만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기억력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해보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이게 윗배로 올라왔을 때 제가 어떻게 조치했죠? 하나님, 그때 어떻게 조치했죠?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이 하나씩 새록새록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기억이 안 나버리면 참 사람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를 해서. 자, 하여튼 기억이 안 나면 답답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손을 일단 벗어야 돼. 그러니까 벗으니까 뭔가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혈액이 뭐가 통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몸살기가 조금, 한 100이라면 한 10 정도 약해지는 느낌이 살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를 굽혀야 된다. 자, 이게 허리를 펴면요, 장관막이 올라와요. 그리고 심지어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랫배가 너무 내려가 있는 사람은 허리를 펴줘야 돼요. 펴준다고 그렇다고 뭐 평생을 펴고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장관막이 또 너무 올라오면 또 적당하게 굽혀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굽히고 사는 생활을 한다든가, 너무 과도하게 펴고 사는 생활을 한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과도하게 굽히고 사는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장관막이 좀 올라올 때는 올라올 때까지는 허리를 좀 펴고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장관막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통제를 해야 돼요. 허리를 굽힐 거냐, 지금 허리를 굽힐 거냐, 허리를 펼 거냐. 제가 장관막 운동법 중에 저런 거 했었잖아요. 뒤로 걸으면서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이게 펌프질 하는 거예요. 펌프질. 아랫배 쪽에 있는 창자를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걸 했으니까 지금 장관막이 얘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장관막이 올라오는 거는 옛날에 제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가슴치기라고, 가슴을 이렇게 자꾸 명치를 쭉쭉 내밀면 장관막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 제가 처음에 이거 가슴치기라고, 근데 지금 동영상, 예전에 동영상 내려버렸는데, 가슴을 명치를 이렇게 앞으로 쫙쫙 내밀면요, 그때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했더니만은 윗배가 막 빵빵해져갖고, 그때 고생 엄청 했습니다. 진짜 속된 말로 죽는 줄 알았다. 이게 윗배가 빵빵해지는데 이게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해버렸더니만은 윗배가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방법은 알았는데 내려주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도 우연히 아마 손을 벗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손을 벗고, 보세요. 지금 대처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잘 기억하세요. 대사증후군에서 윗배가 올라오면 왼손 중량을 빨리 내려주고 양손을 200으로 맞추는 대사증후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균형 잡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양손을 빨리 벗어야 돼요. 그리고 허리를 자꾸 굽혀야 돼요. 그래야 장관막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뒤로 걷기를 멈춰야 돼요. 뒤로 걸으면 일단은 장관막이 기본적으로 살짝 올라와요. 거기다가 반동까지 이렇게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자,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제가 장관막 운동 2번에서 알려드렸죠. 그죠? 그리고 X자 운동, 이거 멈춰야 되고, 뒤로 걷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서 있어야 돼요. 서 있는데 그냥 서는 게 아니고, 침팬지들 걷는 거 알죠? 원숭이들 걷는 거, 고릴라 걷는 거, 유인원이 걷는 거, 약간 무릎을 좀 굽히면서 걸어요.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그러니까 장관막이 너무 올라와 버리면 특징적인 게 뭔가 있나 하면, 가만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몸살 현상이 있어요. 몸살 현상이 있고, 대표적인 게 다리가 자꾸 아파요. 다리가 꼭 무슨 몸살 초기처럼 몸도 약간 체온이 식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장관막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다리가 자꾸 아프더라고. 나는 창자에 무슨 균형이 변화가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바뀌면서 다리가 아픈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저도 하여튼 못 알아차리는 거죠. 다리가 살살 아프지만 머리가 뻐근한 게 하여튼,
근데 어떻게 뭐 편두통적으로는 한쪽이 아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꽉 차도르니까 장관막이 위로 올라오니까 혈액 분포도가 전체적으로 위로 상승하는 느낌이에요. 그 다리는 피가 빠지고 창자의 센터가 자꾸 올라오니까 몸 전체 혈액 분포도가 위로 자꾸 올라와서 머리도 뻐근하고 이런데 머리는 뻐근하게 아프고 다리는 꼭 무슨 피가 빠지듯이 자꾸 아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팠어요. 뭐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에요.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닌데 하여튼 자꾸 뭔가 약간 불편하다 아프다. 그러니까 좀 따뜻한 데 가고 싶다 이런 느낌. 따뜻하게. 그러니까 뭔가 체온이 내려간다 이거죠. 체온이 내려가. 그 다리는 자꾸 피가 빠지는 느낌이고 머리는 자꾸 피가 들어오는 느낌이야. 창자가 아랫배에서 윗배로 자꾸 올라오니까 장관막이 수축이 된다는 거죠. 장관막이 처져서 창자가 전체적으로 내려갔다가 장관막이 수축되니까 창자 전체가 올라오는 게 들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막을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 찾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찾아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연구하는 자세로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 동영상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노력하지 않는 분들은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침팬지처럼 걸으면 자꾸 뒤로 걷지 말고 앞으로 천천히 걸어야 돼요. 팔 운동도 과도하게 하면 안 돼요. 팔 운동도 과도하게 하면 안 되고, 손을 벗었단 말입니다. 그죠? 물병도 함부로 쉽게 들면 안 돼요. 이게 천천히 내려가서 어느 시점에 되면 다시 좀 차고 싶다, 손에 좀 차고 싶다, 팔이 좀 허전하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원래 200을 차다가 200을 다 벗고 50짜리 2개를 지금 준비해 놓고 대기 상태에 놔뒀습니다. 나중에 팔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50을 차려고. 그 다음에는 100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는 뭐 150을 올리다 하여튼 필요한 중량만큼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장관막이 갑자기 너무 치고 올라오는 걸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관막이 확실히 올라오는구나. 예전에는 이게 장관막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가스가 올라와서 윗배가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물론 가스도 올라오고 장관막도 좀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게 윗배 올라와 있는 게 지금 가스라는 느낌은 사실은 안 들었어요. 그렇게 윗배가 뭐 빵빵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뭔가 창자가 아래에서 위로 뭔가 자꾸 힘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자꾸 뻐근해진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대처법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동영상을 제가 통해서 장관막 운동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었다. 그러니까 좀 연결해서 동영상을 보셔야 이해하죠. 그죠? 예. 양손을 벗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보세요. 허리를 지금 이렇게 약간 굽히고 있습니다. 원래 자세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여러분한테 본이 돼야 되니까, 표준이 돼야 되니까 동영상을 찍을 때 보통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굽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굽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너무 똑바로 세우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거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허리 똑바로 세우고 있는데 허리 아픈 사람들 제가 봤어요. 자기는 평생 허리를 똑바로 세웠는데 고질병이 허리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자세가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허리를 똑바로 세워야 된다, 많이 걸으면 좋다, 이거 다 진실 아니에요. 진실 아니에요. 똑같은 동작을 계속하면 직업병이 걸려요. 직업병이. 그러니까 무조건 허리 세우면 좋다, 무조건 어떻게 하면 좋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좋다, 이거 다 사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 아니에요. 몸이라는 건요, 그래도 뭐 그렇게 건강하면 그 사람 천년만년 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여튼 몸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줘야 돼요. 자기가 어떤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일단은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침팬지 걸음을 걸으면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 한나절 정도 지나면 이게 아랫배로 살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양손을 벗고 잘 때도 벗고 잤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침팬지 걸음. 침팬지 걸음 일부러 그냥 계속 걷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걸을 때 무릎을 좀 살짝 굽혀서, 이렇게 그냥 걸어봅니다. 걸어보면 한결 편하다고 느끼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불편해요. 또 이게 장갑막 실실 기어 올라와요. 기어 올라오고, 침팬지 걸음을 걸으면 좀 내려앉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대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부자리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이부자리 조정이라고, 제가 이번에 올린 동영상에서는 이부자리 조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부자리 조정은 이제 베개를 빼고 다리를 제일 높게 하고, 다음에 엉덩이, 횡격막까지 높게 하고, 그 횡격막부터 머리까지는 땅에 떨어뜨리는데 아주 작은 각도로 이불을 3단, 그러니까 3단 아니죠. 두 번 접어서 그 발부터 무릎까지 한번 접고, 무릎에서 횡격막까지 접는 건 아니고 봄이불을, 얇은 봄이불을 해서 그렇게 바닥에 깔고, 머리 쪽은 아무것도 안 놓고 베개도 안 베고 이렇게 자면 몸이 전체적으로 피가 위로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폐가 좀 들리는 효과가 있어요. 폐가 좀 전체적으로 들리는 효과가 있어서 좋다고 해서 그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그 과거에 했던 거니까 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건데, 이제 윗배가 빵빵해진다든가, 장갑막이 너무 올라와서 되게 불편하다든가, 그래서 몸살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면 이게 이부자리를 제거를 해야 돼요. 이부자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젯밤까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씩 풀리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사실 지금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는데, 목이 조금 맛이 간 것 같은데, 많이 좋아졌는데, 어젯밤에 자다가 불편한 거예요. 약간, 그냥 그런 대로 잘 자다가 새벽에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뭔가 조치를 제가 손도 벗었는데 뭘 조치했는데, 그때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러니까 또 하나님 희한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과거의 기억을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부자리를 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잠결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잠결에 이부자리를 빼려니까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사실 뭐 사람이니까. 일어나서 그걸 이부자리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요를 깔아놓고 일어나는데, 그럼 일어나서 막 크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그거 쉽지 않거든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반대로 누웠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발 있던 자리에 머리를 가고, 머리 있던 자리에 발로 와서,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 쪽을 더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사가 아주 세지는 않아요. 아주 얇은 이불로 해놨으니까 머리를 제일 높게, 발을 제일 낮게 일어놓으니까 그때 편해지더라고요. 그 윗배가 뻔하던 게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사라졌고, 이런 식의 대처법, 그러니까 장갑막이 올라온다는 것은 모든 피가 전체적으로 위로 솟구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균형이 맞을 때, 그죠? 균형이 너무 안 맞을 때는 이렇게 장갑막이 올라왔다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또 장갑막이 쉽게 올라오지도 않아요. 옆구리가 너무 세면, 한쪽이 너무 세면 장갑막이 쉽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균형이 맞을 때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뭐 대사증후군에서 윗배가 이렇게 팍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약간 균형이 맞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왼손을 빼게 되는 건데, 기립근이 돌아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하여튼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게 창자 깊숙한 곳이 뭔가 뻐근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뭐 여러분이 느끼는 그 상황과 제가 말하고 있는 상황이 동일한 건가, 이 판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경험하는 것들, 제가 어제 경험한 걸 오늘 얘기해야 최대한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걸 만 일주일 지나고 얘기하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제 머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를 못해요.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한테 이걸 기록에 남겨둘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이 방법이 모든 게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되고 나서 동영상을 찍게 하시지. 하나님한테 이제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는 상황에서 이 동영상을 찍게 하실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런 것 같아요. 제 몸이 완전하게 좋아져 버리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러니까 회복 과정의 끝자락이에요. 사실 이 끝자락이거든요. 대사증후 과정 다 지나가고 균형 잡기 과정에 들어와서 진짜 순식간에 이렇게 막 중량들이 다 빠져나오고, 이게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에 이 동영상을 찍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시작할 때가 대사증후군 후반부에서 이 동영상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대사증후군 1에서 110까지 후반부에서 시작했고, 그러면서 착착착착 넘어가더니 갑자기 균형 잡기로 들어와서 균형 잡기 찍더니만 막 지금은 어떻게 손을 벗고 있어요. 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주머니도 안 차고 옆구리도 안 차고 손도 안 차고 지금 아무것도 차고 싶어도 못 차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이게 제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장갑막을 잘 활용을 하면 어쩌면 손을 차고 싶어도 못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갑막이 올라오면 손을 못 차거든요. 뒤로 뛰기 좀 해주고 X자 운동 좀 해주고 허리를 앞으로 배꼽 인사하듯이 이렇게 자꾸 중간중간에 장갑막 높이만 내가 인지가 된다라면, 그리고 가끔씩 왼팔 운동을 적당하게 먹히지 않게 해줄 수 있다라면 어쩌면 손을 안 차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과는 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뭐 그래 되면 최상이겠죠. 최상이겠는데, 그래요. 뭐 일반인들처럼 운동하는데 왼쪽 가슴, 왼쪽 팔 쪽의 운동을 조금씩만 더 해주면 뭐 정상인들하고 별 차이 없이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하여튼 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요즘 제 감정적인 흐름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 수가 있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요. 선물. 근데 이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선물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끈기가 있어야 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 제가 아는 걸, 깨달은 걸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솔직히. 물론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만약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좀 실력이 많이 발전돼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좀 누군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주변 자기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웃들을.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라. 저도 지금 또 발전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이 발전이 이루어지니까요.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하여튼 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뭐 어려우니까 포기하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 이거 지금 감사할 사건이다. 저는 솔직히 감사해요. 어제 몸살이 걸렸는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솔직히 몸이 아픈데도 마음 한구석으로 계속 감사가 자꾸 생겨요. 다른 분들 좀 이해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여기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연출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동영상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듣고 하셔서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들으세요. 기도하고 들으면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더 기억에 남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고, 그게 자꾸 돼줘야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남아줘야 나중에 여러분이 저하고 동일한 상황에 왔을 때 현명한, 빠른, 신속한 대처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여튼 신속한 대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예,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